명수풍. 사회문화 첫 번째 제시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첫 번째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사회 중에서도 특히 경제에 관련해서 제시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문화 첫 번째 제시문은 지금 첫 번째 문단을 우리는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배제성은 무엇이고 경합성은 무엇이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재화, 즉 재화는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 재화가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재화의 분류 기준이 되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이라고 중심 문단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제성은 무엇이다, 경합성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새로운 개념에다가 네모를 쳐줬고요. 자, 우리가 그 문단을 어떤 문단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할 때 이 문단의 설명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봐야겠죠. 이렇게 분류 기준이 제시되고 나뉘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합니다. 자, 설명 방법에 있어서도 분석과 분류가 있는데, 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시문은 재화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 방법은 분류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네 가지는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사적 재화는 하면서 사적 재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적 재화, 재화의 종류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적 재화는 지금 배제성도 있고요. 그리고 경합성도 있는 재화입니다. 자, 이 경우에 사적 재화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에 생선가게에 파는 고등어가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선가게의 고등어는 우리가 물건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성을 갖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사게 되면 다른 사람은 같은 고등어를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경합성도 모두 가지게 되는 예시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럽재는 하면서 재화의 다른 유형에 해당되는 클럽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클럽재의 경우는 지금 경합성은 없고 배제성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제성은 있고요. 배제성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물건을 구입을 하거나 물건을 가지려고 할 때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대가를 지불을 하지만 경합성이 없다. 내가 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가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질 때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 경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경합성은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예시로 지금 케이블 TV의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공유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유자원의 경우는 지금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갔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서 계속 나오는 비배제성을 갖는다, 비경합성을 갖는다, 배제성은 있고 경합성은 없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개념 용어 등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공유자원은 지금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물건을 지불할 때
물건을 가지려고 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 경합성은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은 똑같이 가지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 그 예시로 지금 학급에서 나눠주는 연필 100자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배제성을 갖죠. 하지만 내가 연필 한 자루를 가지면 그 내가 가진 연필을 다른 친구는 가지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경합성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연필을 가질 때 나의 만족도는 10밖에 안 되지만 다른 친구는 만족도가 50이 될 수 있어요. 뭐 색이라던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근데 그 만족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전체로 볼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넘어가서 5번째 문단 공공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공공재의 경우는 지금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 재화다라고 하면서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지 못하는 재화입니다. 그 예시로 지금 기후 변화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 개선 정책을 실시할 때 이 경우는 지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누리는, 즉 배제성과 배제성도 갖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성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가지지 않는 재화에 해당되고요. 이 경우는 지금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누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클럽제는 재화의 공급을 위해 큰 고정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클럽제의 경우는 세 번째 문단에 나왔었죠. 세 번째 문단에서 지금 클럽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배선 공사를 해야 하는 케이블 TV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아주 큰 고정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지금 세 번째 문단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1번에 2번에서 시장경제 참여자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제한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경제의 그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 시장 경제에서 구입하고 판매하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적 재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번에 2번도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문장입니다. 자, 1번에 3번 보겠습니다. 공공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문단을 봐야겠죠. 조세의 부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지금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에 3번도 다섯 번째 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맞고요. 4번 공유자원의 경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문단을 봐야겠죠. 자, 공유자원의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사적 비용만을 고려하여 소비할 때 자원의 고갈이 발생한다. 아까 지금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 비용만을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볼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1번에 4번도 맞습니다. 1번에 5번 클럽제의 소비자는 재화의 가격이 재화의 공급에 따른 한계 비용을 넘을 경우 재화의 구입을 포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세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보면 지금 클럽제는 소비자가 재화의 추가 공급에 수반하는 한계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화의 구입을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한계 비용을 넘는, 그러니까 그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번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기의 경우에는 지금 교통 문제가 심각한 ACA가 나오면서 이 경우에 지금 터널 공사를 했고 이제 차량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터널 공사를 했고, 자, 이 터널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의 경우 교통 문제가 심각한 N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량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해 터널 공사를 했고 혼잡한 시간대에 그 터널에 차량이 너무 몰려서 다른 사람들이 차량이 너무 몰려서 터널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이 계속 이어진 거죠. 그래서 혼잡한 시간대에 이용료를 물게 했습니다. 이용료를 물게 했다는 건 대가를 지불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배제성이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자, 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제성이 있는 재화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제성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이용료를 발생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너무 낮아서 똑같이 그 혼잡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용료를 높여야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고요. 이번에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2번을 보면 지금 혼잡 통행료가 낮게 책정되자 여기까지 맞죠? 낮게 책정돼서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량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용료를 높여야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데 아까 무임승차 문제는 지금 공공재해에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공공재해의 경우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였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용료를 물리고 있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임승차 문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번에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보기에서 효용, 사회적 총효용,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가의 이유 설명에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는 지금 공유 자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유를 지금 보기의 설명으로 그 이유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3번, 1번을 보면 공유자원으로 불리는 재화. 공유자원의 재화는 지금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배제성은 있다, 공유성은 없다라는 말이 틀렸고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1번에 2번. 재화의 이용에 따르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사람이 해당 재화를 이용하려고 한다. 자, 아니죠.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고갈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이 지금 낮기 때문에 고갈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더 낮게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3번 보겠습니다. 재화에 대한 소비가 진행됨에 따라 재화의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적 비용이 점점 감소한다. 자, 재화에 대한 소비가 계속 진행되면 해당 재화는 점점 고갈될 것이죠. 계속 소비가 진행되면 재화는 고갈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적 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적 비용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드는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고갈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재화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얻는 한계 효용의 재화의 소비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적 비용보다 낮다. 자,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면 그 얻는 한계 효용이 사적 비용보다 낮으면 그 재화를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한계 효용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 한계 효용이 지금 사적 비용보다 낮으면 그 재화를 소비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5번에 재화를 추가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얻는 한계 효용이 낮은 사람으로 인해 한계 효용이 높은 사람이 해당 재화를 소비할 수 없다. 맞죠? 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연필을 가지더라도 만족감이 10인 사람이 있고 만족감이 50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계 효용이 낮은 사람으로 인해서 한계 효용이 높은 사람이 그 해당 재화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그 이용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3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공유 자원에서 비배제성으로 인해
재화의 소비에 따른 한계용이 낮은 사람도 그 재화를 이용하려 한다는 문제점에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 재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효용이 낮은 사람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효용이 높은 사람은 정작 효용이 높은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지금 가는 경합성이 있는 것이고 나는 배제성. 그 다음에 둘 다 없으면 D에 해당되고 이 경우는 지금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가는 경합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고 D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공재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A의 경우는 경합성은 있고 배제성은 없기 때문에 공유자원에 해당되고 B의 경우는 교집합인데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적 재화겠고요. C의 경우는 경합성은 없고 배제성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클럽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일단 4번의 정답은 2번인데 2번을 보면 B에 해당하는 재화 100개를 선착순 100명에게 무상으로 준대요. 무상으로 준다라고 했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성이 어떤 경우죠? 배제성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배제성은 없어요. 근데 해당하는 100개의 재화는 C에 속하게 된다. 자, 근데 재화 100개를 선착순 100명에게 무상으로 준대요. 그러면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배제성은 없어.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해당되죠? A 공유자원에 해당되죠. 그래서 4번에 2번은 C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A에 속하는 공유자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두 번째 제시문은 지금 해겔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고 인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격,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겔은 인간은 자유와 주체성을 인정받고자 투쟁을 벌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본성상 자유와 주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을 벌이고 이것을 인정투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단에서 인정투쟁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모를 해주었고요. 이 인정투쟁은 자유실현의 초석이 된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자유를 실현하는데 밑바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요약을 하면 해겔이 말하는 인정투쟁의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자, 지금 인간은 자기의식적 존재고 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왜 인정투쟁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존재고 자기의식적 존재고 인정투쟁을 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 발생하지만 제도화된 사회적 틀을 넘어 단계적으로 반복되면서 상호 인정을 통해 자유실현을 하게 된다 하면서 상호 인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자기의식적 존재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과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그 상호 간의 인정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실현하고 자기의 주체성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는 중심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자기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인정투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이 과정에서 인간은 상호 인정을 통해서 그것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타인에게 자율성을 지닌 인간으로 인정받으려는 투쟁이 개인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제도를 실천적, 정치적으로 관철하려는 사회 내적 동력이 된다 보았다 하면서 지금 주인 노예 변증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 노예 변증법을 통해서 인정투쟁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정투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주인 노예 변증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지금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상호 주관적 세계로 나아가고 상호 주체적 호혜적으로 인정받는 상호 주관적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은 일단 이렇게 보고 문제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주인 노예 관계에서 이것의 역전이 아니라 어디에도 노예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인정투쟁의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인증투쟁의 구조로 인해서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는 주인 노예 관계의 역전이 아니라 어디에도 주인이 없는, 그리고 노예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고, 개인의 자유와 보편적 자유를 통합하는 사회질서, 삶의 구조 전체로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투쟁의 목적과 그 마지막의 의의는 아무도 주인이 되지 않고 아무도 노예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서 인정투쟁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회문화 두 번째 제시문의 경우는 지금 문단이 네 문단밖에 없지만 문단 자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긴 제시문과 함께 보기가 두 개나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보기도 두 개나 읽어야 되는, 사실상 지문 두 개를 함께 보는 듯한 그런 압박감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자,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수능 특강에 제시되었다면 우리가 다음 모의고사 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문을 읽고 또 보기를 읽고 푸는 문제였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의 A를 참고하여 윗글의 인정투쟁을 이해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새 계기를 거치면서 고양된 자기의식은 하면서 새 계기는 A 부분에서 세 단계로 지금 나타나는 계기겠죠. 금욕주의, 회의주의, 불행한 의식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서 자기의식이 고양되고요. 여기까지 맞고요. 호혜적 인정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자, 아까 지금 1번에 이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쪽에 보면 지금 이 자기의식 고양이 여러 단계, 세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A에서. 그래서 이 단계로 나타나고 이 단계는 서로의 주체성을 호혜적으로 인정하는 상호 주관적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럼 1번에 바로 답이 나오고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보기가 나온다, 보기가 길게 나오거나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문제는 사실상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우리가 글을 읽고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문제는 조금 비교적 쉽게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이번 문제에서 자료 A를 바탕으로 자료 B를 설명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1번, 프랑스 혁명은 노예의 권리의식이 세 계기를 거쳐 실현되고 상호 주관적 세계로 나아감으로써 자유롭고 동등한 사회를 이루게 된 사례이다. 그쵸? B에 지금 보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나타나면서 프랑스 혁명은 마지막에 자유롭고 이성적인 동등한 사람들의 사회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그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2번 시민 계층의 내면에서 갈등과 모순을 겪으며 자기의식을 고양하고자 한 투쟁은 주인 노예 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정의를 실현하였다. 자, 아니죠. 자기의식을 고양하고자 한 투쟁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주인 노예 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주인과 노예가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식 고양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인 노예의 관계의 역전이 아니라 어디에도 주인과 노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나오네요. 자, 이번에 3번. 지배와 종속의 불평등한 사회에서 시민계층은 인권에 대한 멸시 때문에 인정투쟁을 벌이며 인권선언문을 통해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제도 정치를 관철시켰다. 자, 그쵸? 이게 지금 인권선언문이 여기 나타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인권선언문을 통해 지금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정치적 제도로 관철을 시켰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자, 평등을 토대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인노예 관계에 대한 시민계층의 제정뿐만 아니라 귀족계급과 시민계층의 서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이 필요하다. 상호인정이라는 말은 앞에 제시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 상호인정을 통해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상호 인정을 통해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상호적으로 인정, 상호 인정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지금 상호 인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정을 해준다는 이번에 4번도 맞습니다. 자, 시민계층은 투쟁을 통해 애초에 귀족이 지녔던 자기의식과 동등한 자기의식에 도달함으로써 고정 불변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사회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지니게 됐다. 그쵸? 투쟁을 통해서 애초에 귀족이 가졌던 것이 불변성을 지닌 것처럼 보였던 그 제도가 투쟁을 통으로써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서 작용을 했던 거죠. 투쟁을 함으로써. 그래서 2번에 5번도 정답이고요. 정답은 2번에 역전시켰다라는 말이 틀려서 정답은 2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 윗글의 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해겔과 호네트의 공통된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문제도 지금 긴 보기를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두 문제가 지금 보기 하나를 가지고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자, 3번에 1번을 보면 자기의식적 존재는 타자를 위해 투쟁한다. 자, 지금 3번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해겔의 경우는 앞에 제시문에 제시된 제시문을 보면 되겠고, 호네트는 경우에는 지금 106쪽에 나타난 제시문에 호네트의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둘 다 모두 읽어봤을 때 3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해겔도 마찬가지로 상호 인정을 통해서 그 자유와 주체성을 인정받고자 투쟁을 벌인다라고 했고, 타자를 위해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타자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줌으로써 상호 인정을 통해서 자기의식적 존재가 고양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타자를 위해 투쟁한다라는 말은 틀렸죠. 일단 해겔에서부터 틀렸고, 호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데 있어서 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자기 실현의 토대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타자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에 3번의 1번은 틀렸습니다. 3번의 2번, 인간은 타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쵸? 자, 일단 호네트를부터 보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구성으로서 인정받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 인정을 받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를, 자기 실현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호네트도 맞고요. 지금 해겔도 보면 상호 인정을 통해 자유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실현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3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에 3번, 서로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상호 주관적 세계를 부정한다. 계속 상호 주관적 세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받고 이렇게 서로 인정해줬을 때 내 그 주체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은 틀렸죠. 정체성은 개인의 특수성이 사회적 보편성으로 대치될 때 인정된다. 자, 정체성이 개인의 특수성을 사회적 보편성으로 대치될 때, 아니죠. 개인의 특수성과 사회적 보편성이 조화를 이룰 때 인정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정도 사회적 보편성,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겔과 호네트 모두. 인정투쟁은 사회적 인정관계의 손상과 스스로에 대한 멸시에서 비롯한다. 자, 사회적 인정관계의 손상에서 비롯된다라는 건 해겔의 말이었고요. 자, 3문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문단에서 해겔이 지금 사회적 인정관계 손상으로 인해서 인정투쟁이 발생한다라고 보았고, 스스로에 대한 멸시는 지금 이것은 호네트의 말이네요. 이것은 호네트의 입장이네요. 그래서 둘의 공통적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나의 현상에 대해서 학생이 쓴 논술문이래요. 자, 나의 현상은 지금 SNS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죠. 우리가 지금 SNS는 인정투쟁의 예시로
잘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정투쟁,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SNS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SNS에 계속 이제 글을 올리고, 그런 욕구가 반영된 것이 SNS다. 그런데 지금 미시간 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페이스북, 그러니까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SNS를 많이 활용하는데 만족도는 떨어진다라는 것이 지금 나의 그 중심 내용이었죠. 그러면 4번의 정답은 5번인데요. 5번의 2를 보겠습니다.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자기의식적 존재임을 깨닫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타인의 인정을 거부하며 스스로 특수성을 지닌 개별적 존재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자, 타인의 인정을 거부하는 거 아니죠. 나의 현상에 의하면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타인의 인정에 계속 목매달면 그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나의 말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타인의 인정을 거부한다라는 말도 틀렸고, 개별적 존재라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자, 특수성을 지닌 개별적 존재 아니죠. 상호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개별적이고 특수하고 아주 소수의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사회적 인정을 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인정 거부, 특수성 지닌 개별적 존재라는 부분에서 틀려서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세 번째 제시문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제시문 첫 번째 문단에서 특허권의 개념이 바로 나오고 있죠. 특허권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특허권의 개념과 어떤 심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획득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고 18개월 특허 출원 후 18개월 이후에 정보가 공개된다 라고 하면서 공개 이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특허권의 개념과 획득 방법, 그리고 권리와 20년 동안 독점적 배타적 권리와 그 다음에 공개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특허권의 지금 소유자는 첫 번째로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획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특허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장점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자, 다시 두 번째 문단에서 지금 특허권의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요. 장점 첫 번째로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획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허가 무효되지 않는 한 법이 보호하는 기간 동안 발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3자가 해당 특허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세 가지 장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면서 단점도 나오고 있죠. 특허권은 특허법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와 같은 특허청의 실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면서 획득 절차가 번거롭다는 단점 하나. 두 번째, 특허권을 획득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세 번째,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경쟁사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라는 장점 세 가지, 단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지금 특허권의 장단점이 제시되고 있고요. 각각 세 가지씩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문단에서 영업 비밀이란 하면서 영업 비밀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 비밀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업비밀의 범위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기술, 경영상 정보, 그 다음에 비밀로 보유한 제조 공정, 방법,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등도 지금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라면서 영업비밀의 범위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법적으로 규제한다라고 하면서 보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영업비밀의 개념과 범위, 보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네 번째 문단은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에 대한 문단이고요. 성립 요건 세 가지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지금 네 번째 문단에서 제시되고 있어서 개념에 쌤은 네모를 쳐주었고요. 다섯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영업비밀은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하는 한 언제까지라도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자, 지금 언제까지 비밀 유지하는 한 언제까지도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하지만 제3자가 독자적으로 동일한 영업 비밀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 정보 사용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라는 게 단점이겠죠. 자, 제3자가 취득하게 되면 정보 사용 제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허권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비밀 취득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비밀 관리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비밀 관리성을 쉽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 이익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지금 근로자 이익에 저해되는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섯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최근 영업비밀보호법은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기만 하면 비밀 관리성의 수준에 대해 묻지 않는 취지로 완화되어 개정되어 왔다 하면서 지금 최근에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3번인데요. 3번 바로 보겠습니다. 최근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 문단을 봐야겠죠. 비밀관리성 수준을 강화했다. 자, 바로 여섯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에 완화되어 개정되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관리성 수준에 대해 완화되어 개정되어 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강화가 아니라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라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1번에 3번이 틀렸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 지금 여행사에 근무하던 B가 그 전에 근무하던 그 컴퓨터에서 고객 정보를 빼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1심은 무죄로 판결했고 그 다음에 2심에서는 B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의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2번 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객 정보의 비밀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B의 컴퓨터에 있었던 고객 정보의 비공지성을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공지성의 경우는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네 번째 문단에. 자, 비공지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조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지금 1심 재판부는 선고한 무죄의 이유는 고객 정보의 비밀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직원 모두 공유했다는 점에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죠. 이 경우는 지금 비공지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비밀 관리성을 갖추지 않은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지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1심 재판부는 비밀 관리를 유지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2번은 비공지성이 아니라 비밀 관리성을 갖추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기억의 경우는 그 특허권이었죠. 특허권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의 경우는 특허권이고요. 자, 니은의 경우는 비밀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이고요. 자,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인데 4번 바로 보겠습니다. 4번의 경우 니은은 기억에 비해 해당 정보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은 지금 보면 20년 동안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다라고 해서 20년 동안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문단에서 영업 비밀의 경우 비밀을 유지하는 한 언제까지라도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밀 유지만 한다면 영원하다라는 거죠. 영업 비밀은. 그래서 특허권의 경우는 20년 동안만 그 권리가 인정되지만 영업 비밀은 비밀만 유지하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니은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더 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3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 지금 동일한 발명이 2번 이상 출현되었을 때에 대해서 어떻게 그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으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번의 정답도 5번인데 5번 바로 보겠습니다.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모두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획득한 제3자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한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 방법이라고 했어요.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방법이 틀렸죠. 그래서 바로 5번 정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고쳐야겠고요. 5번에 보겠습니다. 자, A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정답은 1번이고요. A의 경우 지금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A를 찾으면 어디 있죠? 거쳐야 한다. 자, 실체 심사를 거쳐야 한다. A를 찾으면 이 경우는 지금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 그래서 단계나 과정을 겪거나 밟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의 B 같은 경우는 지금 직업 B에서는 직업 자격증 따위를 소유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 것으로 하다, 자기 것으로 가지다라는 의미로 소유하다, 그러니까 자격증, 직업을 소유하다라는 의미와 그러니까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지다라는 것은 지금 조금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B는 틀렸고요. C도 보면 지금 C에서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의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형식을 갖추다라는 것은 뭔가 도리나 절차를 따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틀렸고, D에서는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다 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라는 말로 쓰이기 있기 때문에 다르죠. 자, 이 보면 이에서는 정성이나 노력 따위를 한 곳으로 모으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약간 어떤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 삐뚤게 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2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